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제가 일이 좀 많이 바빴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빨리 책 읽고 영상 올려야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잠깐 틈내서 책 읽고 하는데 집중력 있게 책 읽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영상을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텀이 길어지니까 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책도 잘 안 읽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휴식의 시간도 조금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영상이 업로드가 좀 늦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명상에 관련된 책이에요. 지금처럼 조금 불안한 마음이, 걱정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명상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불안할 때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나 그런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 명상하는 것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수시때때로 가지려고 많이 느끼려고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하다 감사한 일을 찾으려고 그리고 또 내가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삶의 활력이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명상에 관련된 책인데요. 어떤 책이냐면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이 책은 앤디 퍼디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파란 눈의 스님이세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셔서요. 2012년에 영국이 선정한 테드 강사분에 선정되셨고요. 이분의 책이 명상 분야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법 분야에서 4년 연속 탑 10에 들어간 도서이기도 해요. 아마존 평점 4.3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찬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었다면 빌 게이츠 이분이 자신이 최고의 책이라고 꼽는 5권이 있어요. 근데 그 5권 중에 한 권이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는 애플 사옥의 영감을 일으켜준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엠마 왓슨은 이건 정말 천재적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명상에 관심이 있고 명상을 배우고 싶은 분이시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명상에 관련된 책을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명상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그 책도 참 좋았거든요. 그 책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재밌게 간편하게 명상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처음 명상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대학생 때 스님이 되려고 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절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스승님을 만나요. 좋은 스승님도 만났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절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발로 걸어갔다가 야밤에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경험을 해요. 처음에 절에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단계, 그 처음 대면했을 때랑 그리고 조금 더 알아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러한 변화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명상을 접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명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지금 뭐 책에서 말하고 영상을 보고 뭐 명상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명상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은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적은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연구 사례도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단계별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단계별로 그런 명상 연습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명상 연습을 자신이 어떻게 하고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명상을 자신은 어떤 이유로 했었고 어떤 데 도움이 받았다. 그런 경험 사례가 담겨 있어요.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명상과 마음 챙김은 조금 다르지만 명상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챙김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마음 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자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를 마음 챙김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알아차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명상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의식하고 알아차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곧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처음에 명상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내가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잡다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로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작가분이 하루 종일 명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계속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스승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도로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로가에 앉아서 눈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한다 생각을 해보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눈을 가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리로만 듣잖아요. 차 달리는, 쌩쌩 달리고 뭐 부르릉 달리고 하는 그런 차 소리만 들리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명상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눈 가리개를 벗었다고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차 색깔도 볼 수 있고 모양도 보고 쌩쌩 달리는 모습도 보고, 아주 더 혼란스럽고 더 볼 것도 보고 듣고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다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생산적인 것도 있지만 비생산적인 잡다한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뭐 과거의 추억도 생각나고 화나는 것도 생각나고 힘들었던 부분도 생각나고 불쑥불쑥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명상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명상으로 인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명상으로 인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은 단지 너의 마음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추고 그럼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뿐이지. 그 밝은 빛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 빛이 켜진 후 보이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지. 그래서 명상 입문 초기에 이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명상을 하고 나서 더 시끄러워졌다고, 마음속이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할 때 좋은 유쾌한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안 좋은 고통스러운 슬픈 그러한 느낌들도 많이 오잖아요. 뭐 분노나 화 같은 것들도 불편한 느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력하면 그 안에 내가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감정, 안 좋은 감정을 저항하려고 거기를 자꾸 신경 쓰고 안 좋은 것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그 안에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더 빠져 있다면 그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쌩쌩 달리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제3자의 관찰자 입장으로 지켜보라는 거죠.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평온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명상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책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쾌한 느낌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그 느낌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았고 명상도 더욱 즐거워졌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기적인 명상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었다. 두 번째 기법도 그에 못지않게 효과적이다. 이 기법을 적용하자마자 불쾌한 느낌이나 긴장이 즉시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기법의 의도 자체가 보다 자신있고 수용적인 태도로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니 모든 것이 보다 수월해지는 느낌이 일었다.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일부를 드디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서둘러 달아나려고만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법과 두 번째 기법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법은 뭐냐면 유쾌한 기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한 상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기법은 뭐냐면 그런 불편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불안한, 불편한 느낌을 내가 대신 느낀다. 그러한 상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상으로 그러한 안 좋은 느낌들이 왔을 때, 불편한 기분들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것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그것을 대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편안하고,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잖아요. 제3자의 입장으로 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의 시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나하고 잘 맞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셔도 되고, 단계 이러한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그러한 명상 연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랑 잘 맞다, 그러한, 그리고 또 내면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명상 연습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책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읽어가고 그 다음 단계를 읽어가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내 안에 분노나 화, 슬픔, 그러한 것을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감정들을 이완시켜주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감정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그런 명상하는 연습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나 역시 화를 내면 몸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화내지 않는 게 좋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아예 차단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긴장을 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것도 나는 안다. 하지만 걱정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 그런 지식이 별로 소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 사이의 괴리는 때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안 좋은 건 알아요. 나에게 해로운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건강에 좋은지,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 안 좋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날 때는 세상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경우 우리는 상황을 장애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행복할 때는 세상이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고, 똑같은 상황을 기회로, 똑같은 타인을 친구로 인식한다. 주변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네, 내가 화날 때는 굉장히 옆에 있는 그냥 한 사람인데, 타인인데, 이 사람이 별로 맞닥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내가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는 친구처럼 편하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명상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런 알아차림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감정과 같이 함께 살면서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조금은 자제할 수 있고 또 그 감정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나만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 명상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알아차림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함으로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이, 두려움이, 분노나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도 참 좋고요. 그러한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감정의 굴곡을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이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비생산적인 생각들을 조금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명상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를 설명을 정말 멋지게 아주 그냥 근사하게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듣는 것과는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보신다면, 시도해 보신다면 정말 삶에 도움이 많이 되리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하시면서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